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보충 설명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예.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DNA가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 우리에게 눈에 익은 설계도는 이게 푸른 종이에다가 그려놓고 치수 적어놓은 거, 이게 보통 설계도잖아요. 근데 이런 분자 덩어리를 설계도라고 하니까 야, 저거 좀 우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입니까? 이게 모르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예,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예, 이게 살려달라는, 그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막 신호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저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호 어떻게 보내면 되냐면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건물 무너졌다 그러면 뭐 깔렸잖아요. 그러면 돌멩이 들고서 두들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실습. 여러분 이게 평소에 연습해놔야 급할 때 나옵니다. 시작. 딱딱딱 딱딱딱. 예.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많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호에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밤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이러면은 그때는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르스 부호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습니다. 딱 2개입니다. 짧은 신호, 긴 신호.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20몇 개를 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습니다.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 여러분 0과 1이라는 2가지 부호만 갖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이 DNA입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 종류의 결합밖에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건 복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개씩 묶어놨을 뿐이지 결국은 2 종류 결합, 2 종류예요. 그렇죠? 여기도 2개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기록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아니다, 저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저 큼직한 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뭔가를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건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저게 뭐냐면요,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또는 핀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바늘 끝이 그렇게 뾰족한 것 같아도 이 대장균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요걸 꺼내면은 요게 노란 실 같은 거거든요. 요거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요 속에 바로 아까 유전 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속에 몇 글자 써있나 세어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기는 유전 암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 적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몇 글자 써있나 하고 세어봤는데 여러분 저 조그만 대장균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작고 단순할수록 설계도는 간단하죠. 그래서 저 대장균 설계도 받아 적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서너 페이지 쓰면 끝날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장균 설계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 적으면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 분량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여러분 완벽한 기록일수록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기는 이 엄청난 정교한 설계도가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인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는요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장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 암호를 받아 적으면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 정도 수준으로 기록했을 때 100만 페이지 정도를 받아 적어야 됩니다. 100만 페이지면은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입니다.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분량의 암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아놓으면 무릎 정도 오고 100권 쌓아놓으면 집에 천정높이 정도 되잖아요. 1000권 쌓아놓으면 10층 아파트 높이 한 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아파트 높이 한 건 쌓아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바닥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 손바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또 한마디 하셔야죠. 오 마이 갓. 예, 단체로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놀래고만 있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저것이 이제 알아지는데 여러분 왼쪽에 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게 저게 뭡니까? 반도체 칩입니다.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톱만한 곳에다가 요즘 몇 글자까지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네, 여러분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요 손톱만한 칩 하나에 책 640권을 담는다라고 했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뭐 쓰라 그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저 조그만 곳에다가 책 640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작품인 거 인정하시죠?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년 반 전에 더 발전해갖고 2만 권을 여기다 담아요. 지금은 이제 더 담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요 밑에 있는 거 640권인데 그 후에 새로 개발된 거 2만 권이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기록이.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은 2만 권이 커 보이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이 반도체 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 1000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똑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억 배가 넘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작품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입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라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이 왼쪽에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과학자들 존경해 줄만 합니다. 그렇죠? 자꾸 존경해줘야 열심히 신나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포, 이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